자,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었죠? 연습 문제 좀 질문 좀 받아볼까요? 연습 문제 질문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나, 요거 혹시 필수예제 몇 번까지 했니, 얘들아? 5번까지 했니? 지금 필수예제 조금 정리하자. 중요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자,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보통 원방정식 구하라면 얘들아, 점 두 개만 알려주거든. 중심하고 뭐죠? 원위의 점. 알겠니? 그럼 세점을 지난다는 말은 얘는 원이 중심을 안 알려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중심을 안 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세점을 알려주냐면요. 세점이요, 일직선상에 있지만 않으면, 세점이 뭐 하지 않으면, 일직선상에만 있지만 않으면 세점은 무조건 뭐를 이루죠? 세점은 무조건 뭐를 이루죠? 삼각형을 이룬다고. 알겠니? 삼각형은 무조건 뭐야? 외접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무조건 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럼 얘는 풀 때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일반형. 일반형. 알겠니?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는0.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요, 항상 원점 지난다고 하나 알려줘요. 이 풀이는 진짜 원하지 않는 풀입니다. 이 풀이는 뭐냐면요, 이 풀이는 뭐냐면 원의 중심을 P라고 하면 P가 A, B라 하면 A에서 원점까지 거리, P에서 원점까지 거리, P에서 2,2까지 거리. 그러니까 요 점을 O라고 하고 0,0이라고요. 요 점을 A라고 2,2라고 하고요. 요 점을 B라고 해서 마이너스 2,6이라면 O에서 P까지 거리, O에서 A까지 거리, A에서 P까지 거리,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 해서 요거 두 개 연립하고 요거 두 개 연립 혹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B를 찾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알겠지? 근데 진짜 귀찮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풀이는 뭐야? 원의 정의로 푼 거예요. 자, 요거는 뭐라고 적어놓은 풀이가 이건 원의 정의로 푼 거예요. 원의 정의. 근데 그냥 일반형 하셔갖고요. 제로 넣으면 뭐야? C가 0이라 나와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뭐야?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8이라고 나와요. 알겠니? 마이너스 2하고 6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6B 더하기 C 더하기 뭐야? 40이라 이래 나와요. 알겠니? 참고로 원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알겠죠? 원점이 나올 가능성은요 89%입니다. 무조건 원점이 잘 나와요. 안 나오면 만약에 그게 1,1이라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다 이거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먼저 뭐를 없애고 C를 없애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뭐를 없애고 또 C를 없애고 B나 A 없애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예요. 알겠니? 그러면 A, B를 구하고 다시 C를 잡고 그렇게 풀면 끝이고. 알겠니? 근데 보통 우리가 C가 원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차피 얘 같은 경우 뭐야? A 플러스 B 더하기 4가 0이다. 이 식이 되잖아요. 2로 나누면 되니까 C 0이니까. 알겠니? 얘도 C가 0이니까 2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A 더하기 3B 플러스 20이 0이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B가 마이너스 6이고 A가 빼기 10이라고 구해지잖아요. 그리고 넣으면 돼요. A가 빼기 10. 아니네요.
아니네요. 하여튼 내가 암산 실수했나 봅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이고 이거는 맞고 A는 플러스 2겠네요. 저거 정비한 게 저거니까. 그럼 C는 아까 0이죠. 요렇게 해서 먼저 뭐야?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뭐인 원이다. 이래 구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 보여줄게요. 이거는 꼭 쓰라는 거 아니고요. 꼭 쓰라는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 한다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의 결국은 외심 구하라는 거잖아요. 외접원. 맞죠? 혜성아, 외심은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 모르면 막 화내고 이랬는데 요즘 모르는 게 화내는 게 아니고 좀 까먹지 마세요. 그 뭐랄까 뭔가 그 길 가다가도 엄마 차 타고 오면서도 외심이 뭐지, 내심이 뭐지, 무게중심이 뭐지 이런 거 좀 생각하면 돼요. 쇼츠 좀 보지 마시고요. 쇼츠 갑상만 보시고 아무도 안 보는 갑사 보려면 진짜 여름에 쌤이 유튜브 좋아서 올리는 줄 알죠? 전 쪽팔리거든요 올리는 거. 존나 안 올리고 싶어요. 알겠죠?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하면 관종이라서 제가 올리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안 올리고 싶어요. 알겠니? 근데 1%의 확률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시험 치는데 갑자기 원방정식 기억이 안 난다. 쌤한테 물어볼 수는 없네. 그러면 맞다. 영상 있었지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봐 올리는 겁니다. 진짜 처음으로 유튜브 올리는 이유를 내가 너네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녹화해 놓으면 너네 9월달에 시험 치는데 원의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구했더라? 근데 주말이 일요일 새벽이야. 쌤한테 전화 내일 시험 쳐. 그런데 올려놓은 거 보면 되죠. 알겠니? 그러니까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나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까먹지 말라고 외심.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알겠니? 그러면 봐봐요. 원점이 있으면 이거 기울기 구하면 얘 뭐죠? 1이거든요. 그럼 요 직선은 y는 뭐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중점 구하면 1,1이라서 이거거든요. 맞죠? 얘 기울기 뭐죠?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얘 기울기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이마 기울기는 3분의 1이거든요. 맞죠? 그럼 요거 중점 구하면 뭐죠? 마이너스 1,3이거든요. 그럼 이게 3분의 10이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요 점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중심 뭐였죠? 마이너스 1,3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3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1,3 지나잖아요.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고 하면 뭐야?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무슨 10? 루트 10. 나는 어쩔 때는 이게 편하더라고. 어쩔 때는. 세 번째는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그럼 수직 이등분선 두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 기울기에 뭐야? 수직이니까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역수. 이 기울기 아닙니다. 이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역수. 그 다음 이 점이 아닙니다. 이 점의 무슨 점? 중점. 이 점이 아닙니다. 이 점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는. 꼭 쓰라는 건 아닌데, 그냥 저렇게 구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저렇게 쓰려면 뭐야? 외심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있어. 포스트잇까지 할 필요 있나? 공간 많구만. 그 모빌 같다, 야. 또, 모빌 같다, 그래서 이라고. 맞지? 좀 부자연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연출된 또라이. 진짜 딱 또라이인 것처럼 티났다, 이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지. 아, 있으면 난 니 제보하고 싶다. 뭐라도 만들어서 니 나올 것 같아. 건우야, 많이 덥잖아. 미안하다. 건우야, 우리가 방학을, 다음 주 방학하잖아. 방학 끝나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 아마 좋을 거야. 그런 계약하면. 계약도 해도. 진짜 한 번만 맘먹고 우리 한번 웃겨주라. 개 또라이 같은 행동을. 좀 기대가 된다. 네가 맘먹고 또라이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다고 학대는 하지 말고 알겠지? 갑옷 또 입어야 될 수도 있다, 이거. 니, 갑옷 또 입으면 답답하다, 이거. 완치되는 수준으로 목 다치면 멋있겠다. 이렇게 다 이랬어. 이 아이언, 왠지 니는 이럴 것 같지 않냐? 보통 애들이 목이 다치면 이렇게 해서 목 보호대 막 이래 하잖아. 왠지 건우는 목 보호대 끼고 아이언 마스크 쓸 것 같지 않냐? 자, 중심이 왔고 X축에 접한다. 그럼 중심 좌표가 뭐죠? 마이너스 5, 이거 X축에 접한다니까 반지름이 뭐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맞죠? 맞죠?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한다 했잖아. 맞잖아. 맞지? 그러면 요렇게. 반지름이 2죠. 맞죠? 맞죠? 오케이.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얘는 뭐야? Y축에 접한다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이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뭐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죠. 맞죠? 그럼 요거는 A 제곱이죠. 그쵸? 요렇게 가자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딱 설명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또 그리고 있다고. 아직도 안 외웠니? 하면서. 여기가 A, B가 있죠? 그럼 반지름 이거는 뭐야? 요 길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반지름이 A죠? 근데 꼭 원이 뭐야? 중심이 1사분면에서 접한다는 보장은 없죠? 여기서 접해버리면 요거는 A지만 길이는 뭐죠?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절대값 A가 돼야 돼. 알겠니? 두 개 이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연립했을 때 답이 두 개일 때가 있거든. 이렇게 답이 두 개일 때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중심이 뭐라고 어디를 지난다 했어 문제에서 1,0하고 뭐죠? 2,-1을 지나면서 어디에 접한다 했어요 얘들아? 어디에 접한다 했어요? Y축에 접한다 했죠? 맞죠? 1,0가고 2,-1이라고 Y축에 접한다 했죠? 얘들아 우리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원방정식 배우고 있죠? 자, 내가 원방정식으로 하지만 우리 뭐 배우고 있죠 하면 항상 그거라고 생각해야 했죠. 뭐 배우고 있죠? 지오메트릭 배우고 있잖아요. 지오메트릭 무슨 뜻이에요? 기하 배우고 있잖아요. 기하가 뭐예요? 기림이잖아, 기림. 그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식으로만 계속 푸시면 안 된다고요. 그림. 1,0이 여기 있고 2,-니까 4, 4분면에 강조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1,0이 있고요. 2,-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뭐야? 요렇게 접하는 거라고 당연히 누구나 생각이 들죠. 맞죠? 근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두 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노란 거요. 생각보다 잘 기억하면 좋대. 요걸 딱 접하면 딱 보면 얘는 뭐죠? 요거 2고 요거 2겠지. 그러면 중심 뭐죠? 1, 마이너스.
여기 있죠. 반지름게. 알겠니?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풀어야 돼. 이거는 보여야죠. 물론 이거는 선생님은 기하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기하적으로 논하고 싶진 않아. 나는 이거 기하적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쌤이 수학을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푼다면 나는 이래도 생각하겠지.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요게 반지름이잖아. 여기를 R이라면 얘도 뭐야? R이고 얘도 뭐야? R이라고. 알겠니? 오케이? 얘도 R이고 얘도 R. 그리고 뭐야? 요거 두 개 거리고 하면 뭐야?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 1,0하고 마이너스 1,0. 맞지? 루트 2가 되겠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아, 근데 좌표로 구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 좌표로 구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말자. 뭔가 기하로 여기에서 막 이래 또 구해볼 것 같아, 나는.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거는 같아. 굳이 이렇게 안 해. 아니, 당연히 이래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당연히 시험 칠 때 이지랄병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니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한번 해본 거. 뭐, 루트 2가 되는 게 뭐가 있나? 아, 이래 해도 되겠다. 요 점은 뭐야? 그래서 이 점은 A, R이라면 얘가 뭐야? A, 여기잖아. 아, 이 미친 짓이긴 한데.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면 맞지? 요렇게 하면 얘는 A 곱하기 R이고, 맞지? 맞지? A 곱하기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떠오르네, 갑자기. 하여튼, 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A 곱하기 R.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봐봐. 2,4를 지나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니까. 이것도 답하면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이렇게도 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접할 수 있어. 알겠니? 자, 근데 봐봐.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네 종류라 있어. 1, 4분면에 접할 수도 있고, 2, 4에도 접할 수 있고, 3, 4, 4, 4에도 접할 수 있잖아. 어디에 지난다 했어, 얘들아? 이 문제는 어디를 지난다 했어, 얘들아? 2,4를 지난다네. 맞지? 얘들아, 우리 상상을 좀 해보자. 2,4를 지나면서 3, 4분면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가 있나? 2, 4분면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 있나? 4, 4분면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끝내야죠, 맞죠? 그러니까 2,4를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몇 사분면에서 접해요? 1, 4분면. 그러니까 원방정식도 요걸 써야지. 이 문제 풀이는 요걸 써야지, 요걸. 맞지? 근데 만약에 뭐야,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해. 그럼 얘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그때는 이거 써야지. 근데 이거 쓰면 이제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의 상식은 있어. 요 정도의 상식은 알겠니? 이미 늦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내가 어젠가 초등학생 12살인 애가 있다는데, 1년만 있다가 내한테 보내라고 했거든. 그래갖고 내가 딱 3개월 가르치고 안 되면 수학 포기하고 딴 거 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알겠냐? 수학은 있잖아. 내가 수학을 해서 너네한테 말하는 건 진짜 아닌데, 수학은 진짜 엄청나게 고귀한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풀어, 제발.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생각하면서. 그때 선생님하고 쌤이 C단계 못 푼 문제 있잖아. 그 문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예술이지 않니? 나는 그 문제가 꿈에도 나왔어. 와, 평행하네. 길이가 같으려면, 아, 맞네. 이거 두 개 길이가 절반돼. 그 진짜 꿈에 나오더라고, 꿈에. 그래갖고, 아, 다음에 시험 때 존나 멋있게 풀어줘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요거는 상식적인 부분이야. 얘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도 배워. 원위의 점에서 이까지 거리 가르쳐 주거든,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반지름을 알려줘,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원의 방정식을 알려줘서 이걸 너네 보고 찾게 해. 중학교 때는 이거 길이 자체를 바로 알려주죠. 이해되겠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를 찾게 한다고,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요 점도 지금 요렇게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길이를 요래한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게 만들어. 알겠니? 그럼 아시다시피 뭐예요? 제일 긴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이때 아니니? 그래서 최대값은 뭐야? D에서 R을 더한 거. 맞지? 길이가 제일 짧을 때는 뭐야? 요 길이.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원이 이랬는데 직선이 이랬을 때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뭘까요? 도연아, 이렇게 되면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대값하고 최소값 길이 뭘까요? 어? 최대값하고 최소값 뭘까요? 그러니까, 아니, 원에 여기 있잖아. 원위의 점이 여기 있잖아. 맞잖아. 원 안쪽에 점이잖아. 안쪽에. 안쪽에 점. 그때는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뭘까? 얘도 비슷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 길이를 구해. 그치?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뭐야? 여기서 반지름 더한 게 이게 최대겠지.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얘는 반대로 뭐야? 반지름에서 얘를 빼야지. 최소값은 반지름에서 얘를 빼. 반지름에서. 요거보다 길이가 짧을 수 있거든. 왜냐면, 봐봐. 얘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지나는 원을 그리면 이래 접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원의 뜻이 뭐야?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은 거야. 그러면 이 거리는 당연히 이 거리보다 길다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원 밖에 있겠지만 원 안에 있다고 얘들아. 이렇게 원 안에 있다고 치자고 어떤 점이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 원에 뭐가 있어요? 원에 중심이 있을까, 얘가? 알겠니? 그러면 요게 길이의 최대값은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름으로 하나, 원. 요래 하나 그려질까, 얘가? 맞잖아. 그 다음에 얘가 원점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이런 원 하나 그려질까, 얘가? 맞지? 그러면 너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길이보다 길 수가 있어, 없어? 이 점에서. 원위의 점, 어떤 점을 잡아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똑같게 뭐야? B 더하기 R이라고. 이해돼? 근데 최소값은 너네 봐봐. 요 점에서 이까지 거리,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를 뭐야? 반지름하는 원을 그린다고,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자. 이 점에서 이 길이보다 뭐야? 다른 점을 구하면 다 길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짧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최소값이 된다고. 그럼 최소값은 뭐야? 반지름 길이에서 뭐야? 얘는 오히려 D를 뺀 거잖아. 반지름 길이에서 오히려 D를 뺀 거잖아. 근데 얘는 D에서 R을 뺀 거잖아. 알겠지? 얘들아 되게 어렵지? 근데 조금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없이는 문제는 못 풀어. 원 내부에 있는 거. 저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오면 대박 터집니다. 내부에 있는 것도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봐봐. 최대값은 여기서 원을 굳이 그릴 필요 없어. 원을 굳이 필요가 없다고. 최대값은 그냥 뭐야? 이 거리가 제일 길어. 만약에 여기서는 굳이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까, 얘가? 그러면 최대값은 사실 몇 개? 두 개 더 있어. 이 길이하고 같은 게 이 거리도 있고 이 거리도 있다고. 알겠니? 근데 그러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돼. 반지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된다. 얘들아, 사실은. 이렇게. 반지름. 그림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근데 원 내부는 나는 안 나와. 지금 내가 만든 문제거든. 이 쌤이 만든 문제인데, 쌤이 너네 학교 수학쌤이라면 이런 문제 시험 내보지. 기분 재밌으니까. 졸라 재밌잖아. 어. 원 내부에 여기 전피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있잖아.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과 이 내부점을 이렇게 연결해. 알겠니? 그래서 요걸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라고. 아니,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라고. 밖에 있네. 이렇게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뭐야? 요 길이가 같다고. 얘를 반지름하는. 오케이? 그러면 해봐. 이 길이보다 뭐야? 이 길이가 전부 다 같거든. 맞지? 그럼 원위의 점에서는 요 길이보다 긴 게 있나? 없잖아. 다 짧잖아. 다 짧잖아.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 된다고. 그럼 이게 원의 뭐야? 중심이면 요게 반지름이고 여기가 중심거리 D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최대값이야. 내부 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알겠지? 그럼 최소값은 이제 이 점에서 요걸 뭐야? 얘를 반지름하는 원을 그리라고. 이렇게 반지름하고. 이렇게 하나 그리라고. 알겠니? 그럼 원위의 점 어떤 걸 잡아도 뭐야?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보다는 길잖아. 그럼 제일 짧은 게 요 길이 아닌가, 얘들아? 요 길이는 반지름에서 뺀 거니까 얘는 최소값은 뭐야? 반지름에서 D를 뺀 거잖아. 알겠니? 그러면 원 밖에하고 원위에는 최대값은 똑같아. 최대값은 뭐야? D에서 뭐 더한 거야? 반지름 더한 거. 이건 똑같아, 맞지? 근데 최소값은 원 밖에 있으면 얘는 D에서 뭐를 뺀 거? 반지름 뺀 건데, 안에 있으면 반지름에서 D 뺀 거. 알겠니? 그 정도 안 헷갈리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내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거든. 왜 헷갈렸냐면, 솔직히 즉흥적으로 만들었거든. 나는 J가 아닌가 봐. 진짜 P인가 봐. 즉흥적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게 지름일 거라는데, 이게 지름이 아니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더니, 이 길이보다 뭐야? 원위에 있는 놈은 다 짧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더니, 노란 선에 있는 거는, 하얀 선에 있는 게 다 노란보다 크더라고. 그럼 제일 짧은 게 이거 아이가 딱 맞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뭐야? 지오메트리 기하잖아, 기하. 기하가 이게 재밌잖아.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우리가 눈으로 딱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아날로지 지오메트리에서 해석 기하학이라고. 졸라 어렵거든. 근데 빠져버리면 졸라 재밌어. 물리로 치면 양자역학 같은 거거든. 졸라 어렵거든. 근데 딱 집중해서 하잖아. 졸라 재밌어. 그거 한다고 쌤이 이래 천을급. 요거 설명 그때 하지 않았어? 전혀 안 했나? 얘도? 자, 가보자. 야,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간단한 문제, 그냥 푸는 방법만 좀 정해줘. 얘 있잖아. 어떤 두 점 A가 있어. 두 점 A, 두 점 AB에 대해서. AB에 대하여 AP하고 BP가 있어. 자, 점P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지, 맞지? 얘들아, 앞으로 요거랑 똑같은 거야. 앞으로, 지금 있잖아. 내가 적어주는 말은 문제로서 잘 안 나와. 왜냐면 한자식 표현이라서 교육과정에서 배제해, 알겠지? 근데 너네 봤어, 알겠지? 점P가 나타낸 도형. 다른 말로 뭐야? 점P의 뭐죠?
뭐라고 했어, 얘들아? 자치라고 했어. 알겠니? 그래서 도형이란 말하고 자치란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봐봐, 얘들아. 스머프 해석해보자, 뭐지? 오, 그래. 크게 말해. 직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봐라. 누가 봐도 쟤는 직선인 거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저게 결국 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직선의 자치 방정식. 알겠니? 너네 외국어로 수학 수업에도 있잖아. 듣지는 못하지만 칠판 보면 뭘 말하는지 안돼. 칠판 보는데 어떤 교수가 Hey, hey, everybody 막 이지랄병 막 이래 적을까 아이가? 그럼 내 속으로 저 새끼 뭔 가르치고 있네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 맞잖아. 근데 만약에 영어 영문학을 가르친다 치자. 바로 끝뿐이에요. 알겠니? 햄닉 하면서 스팸 먹으러 갈까 이지랄병 하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수학은 수식이 중요하다고. 이 수식이 주는 힘이 되게 크다고. 알겠니? 쌤 진짜인데, 쌤은 가끔 한국 수업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외국 MIT의 수학 수업하는 거 가끔 집에서 듣거든. 못 알아듣지. 근데 판서 보면, 제가 뭐를 설명하는지 안다 해도. 판서 보면. 물론 너네들은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건 내가 안다 해도, 쌤은 대학원 수준까지 알 거 아니야. 가끔 보면,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왜 입 가리노? 앞에 침 뱉으면 되지. 이거 뱉으면 된다. 어? 이거 등바 좋네, 저게. 어쩜 마를까, 이거? 가리지 마. 앞에 재욱이나 동훈이나 이런 애들 있으면 가려야지. 근데 이건 다 뱉어도 된다. 어떻게 하라고? 기침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알겠지? 이, 토폴로지라고 있거든, 토폴로지라고 있거든. 이게 위상수학이라는 거거든. 졸라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그 먹고 처음에 딱 수업 들 때 한 달 동안 자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알겠니? 그래갖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도서관에 있었거든. 와, 이게 토폴로지다. 이게 알겠더라고.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재욱이 축구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지? 왜 안 좋아하는지 아나? 못하니까. 재욱이가 축구 엄청 잘한다 생각해봐. 안 좋아할 수가 있겠나? 네가 축구를 좋아한다 생각해봐라. 아니, 잘한다고 생각해봐라.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축구 경기하면 뭐야. 보고 싶어서 미친다. 네 새벽에 눈 떠갖고 축구 보는 애들 또라이들 같더라, 이거. 맞잖아. 오늘 월드컵 새벽에 다 했잖아. 새벽만 5시에 일어나서 스페인 경기 보는 애들 미친놈들 같더라, 이거.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자지 뭐하지? 이 생각 들더라, 이거. 나 다 봤거든. 나 다 봤거든. 그러니까 알아야지 재밌다, 이도 얘들아. 그러니까 쌤이 설명하고 말하고는 건 알아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M 대 N이라 돼 있잖아. 그럼 얘는 구분을 두 가지로 해. 첫 번째가 만약에 M하고 N이 같아. 요거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이게 1대1이라는 뜻이야. 그럼 1대1이면 이거는 뭐냐면 두 점 AB의 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여기는 일단 없긴 한데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게 M과 N이 다르잖아.
이게 M과 N이 다르잖아. 그럼 이거는 원이라고. 자치가 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래서 이거 결과가 원이라고, 원. 원. 그럼 자체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넓이를 물어봤잖아. 원의 넓이가 정답이었던 거지. 반지름이 2루트 2였거든. 알겠니? 적어놔라고, 이런 거. 요거 딱 봤을 때,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건 잘 안 나와. 그냥 1대1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생각해보자. 1대1부터 가보자.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 P라는 놈이 A하고 B가 하고 거리가 같은 점이래. 그럼 A, B에 당연히 중점에 P가 위치하지 않겠니? 근데 P가 움직여도 계속 같아야 돼. 그럼 어떤 선밖에 없어? 이렇게 움직이는 선밖에 없잖아. 이 방법밖에 없잖아. 조금만 이쪽으로 치우쳐줘도 이 길이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선의 의미가 뭔데? AB의 수직이 등분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발견했다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거든. 알겠니? 얼마 안 됐어. 3000년밖에 안 됐거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내분점만 배우지만 뭐는 안 배워. 내분점은 안 배워서 사실은 이 방법으로 못 풀어. 우리는. 쌤 설명을 좀 해줄게. 설명을 해주면 봐봐. AP 대 BP가 M 대 N이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내분점을 찾으면, 요 내분점을 찾으면 얘가 뭐야? 이게 M 대 N이거든. 요게 내분점. 맞지? 그러니까 외분점 찾으면, 외분점을 찾으면, 요 외분점 찾으면, 이게 M이고, 이게 N이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B하고 AC가 BD하고 CD하고 같다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얘들아 항상 어려운 문제는 역을 잘해야 돼. 우리가 내각의 무슨 선, 이등분선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은 누구나 알잖아. 맞지? 근데 그냥 그림이 이래 그려졌고 이것 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라 되면 아 이거 끄면 이등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으로 갔다면 무슨 이등분선이야? 외곽이 이등분선이거든. 이게 M 대 N이면 이게 M 대 N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건 외분점 요거 두 점 AB라면 AB의 이거는 외분점이 되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걸 연장선을 딱 꺼버리면 연장선을 끊고 요렇게 연결해버리면 요는 외곽을 이등분한 거거든. 알겠니?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렇게 꺼버리면 얘는 내각을 이등분한 거거든. 그럼 내각과 외곽의 총합은 몇 도인데? 내각과 외곽의 총합은 태성아 몇 도야? 내각과 외곽의 총합 180도. 그럼 이등분의 총합은 뭐야? 90도거든. 그럼 봐봐 얘들아 두 점이 있고 두 점에 있는데 두 점 밖의 점에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90도가 되는 이거 P의 자치야. 자 요거 외우고 있자. 요거 상식이다 상식. 그러니까 수학은 역으로 잘해야 된다고 역으로. 점 두 개,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알겠니? 점 두 개야. 얘는 정점이야 정점 고정된 점이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두 점밖에 점 P가 있어 P. 그럼 얘는 동점이야 동점. 뭐라는 거야? 움직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걸 딱 연결했어. 근데 이게 직각으로 항상 유지하면서 움직인대. 그러면 이 P는 뭐라고? 이 두 점을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왜냐하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데 두 점 AB가 있잖아. AB가 있어. 알겠니? 근데 AP랑 뭐야? BP가 뭐야? 수직. 근데 수직이라고는 잘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AP의 뭐야? 기울기랑 BP의 기울기의 곱식 마이너스 1인 점 P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AP하고 BP가 뭐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잖아. 그럼 두 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두 점에서 수직, 선을 껐는데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의 자치라고. 그럼 그건 뭐겠니, 얘들아? 원이라고. 두 점을 지름하는 원이라고. 그럼 봐봐. 요 점과 요 점은 고정되어 있을까, 아이가? 근데 요거는 항상 뭐야? 수직을 이룰까, 아이가? 그래서 이 두 점을 뭐야? 지름을 하는 원방정식 이래 나온다. 그래서 이 원위에 다른 점을 잡아도 자, 이렇게 있고 이 원위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얘가 M 대 N이야. 그 다음에 요게 M 대 N이야. 그러면 요 점 P는 뭐야? AP하고 BP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요 점 P도 뭐야? AP하고 BP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잖아. 근데 여기에 P를 잡아도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요렇게 하면 요게 2등분 되기 때문에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니까 이게 M 대 N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렇게 연장사하면 각의 2등분 하니까 이것도 뭐야? M 대 N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M과 N이 아까 같을 때는 뭐라 했어? 수직 2등분선이라 했잖아. 근데 같은 건 안 나오거든, 잘. 그러니까 다를 때는 원방정식이라고. 그럼 그 원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이 뭐냐면 이거야. 이 선분을 2대1로 내분해.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 2대1로 내분하면 1,1이거든? 자, 2대1로 내분하면 몇 컴마 몇이야? 1,1이야. 너네 할 수 있어. 요거는 또 조금 쉬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2,2니까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원점을 지날 거고, 맞지? 기가 막히게 이 길이가 뭐야? 3이잖아. 그럼 2대1이면 얘가 1,1이라고. 그 외분하면 뭐야? 여기가 두 칸 가고 두 칸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3에서 나니까 그 다음은 5,5라고 외분하는 점은. 맞잖아. 2에서 요까지가 뭐야? 3 갔으니까 요 뒤에도 3만큼 또 가야 될까? 그러니까 5,5가 봐봐. 5,5에서 이까지 거리고 해봐봐. 뭐야? 6루트이잖아. 5,5에서 이까지 거리고 하면 뭐야? 3루트이잖아. 6루트하고 3루트이 몇 대 몇이야? 2대1이잖아. 그러니까 외분점이라고. 그러면 요 점과 요 1,1과 이 5,5를 지름을 하는 원이라고. 그래서 봐봐. 1,1하고 5,5니까 중점이 뭐야? 3,3이 원의 중심이 되고 3,3에서 1,1까지 거리고 하면 뭐야? 루트 8이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8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뭐를 배워요? 외분점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저 두 점을 뭐 하고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과 하는 답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이갑수가 아니고 아폴로니우스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해. 알겠니?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외분점으로 풀지도 못하는데 왜 이거 설명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원이라는 거 알고 있으라 해도. 너네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야지. 이게 안 나면 공부가 안 된 거지. 이 문제 졸라 어렵다 했잖아. 어떤 삼각형을 2등분하는 거. 근데 결국은 마지막 풀이가 뭘로 끝난다 했어? 좀 불행하네. 행복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얘들아.
불행하다, 불행. 아니다, 고등학생한테 공부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와, 나지. 결국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풀이 자체가 편하다 했잖아. 하다 보면 풀이가 졸라 복잡한데 결국은 나중에 완전 제곱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풀어보면 이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풀다 보면 와 대가리 아프네 막 이러면은 왜냐면 교점도 되게 이상이 나온다고 보면 4분의 5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나오고 이래 나온다. 근데 결국은 그걸 정리해보면 그 삼각형 넓이 뭘로 나온다 했어?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값을 구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는데 졸라 쉬운 거잖아. 알겠니? 그것처럼 아폴로니우스라는 원이란 거 알고 있으면 쌤처럼 그걸 알고 있으면 이거를 더 빨리 풀 수는 있으나 근데 알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뭐를 못 쓰니까 외분점을 못 쓰니까 좀 문제가 되잖아 맞지? 근데 얘들아 객관식 보자. 객관식에서 내분점은 공식이 이거잖아. 혹시나 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 이유는 증명은 안 할 거야. 내분점 공식이 이거잖아. 맞지? 도훈아 외분점은 공식이 뭐라고 했어? 외분점은 플러스가 중간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된다고.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별로 안 어려워. 이게 외분점 공식이야. 적어는 놔라. 얘들아. 이게 외분점 공식이야. 외분점. 내분점 공식이 중간이 플러스잖아. 중간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된다, 얘도. 자, 그럼 내분점부터 구해보자. 자, 2는 B에 곱해지고 1은 P에 곱해지잖아. 1은 A에 곱해지잖아. 맞잖아. 그럼 얘는 뭐야? 2 플러스 1분의 2는 2에 곱해지고 1은 마이너스 1에 곱해질까, 얘가? 컴마 2 플러스 1분의 2는 2에 곱해지고 1은 마이너스 1에 곱해질까, 얘가? 아까 내가 뭐라 하대? 1,1이 내분점일 거라 하더라, 얘가. 3분의 3이니까 1이잖아. 그지? 3분의 3이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내분점은 1,1. 내 외분점 아까 뭐라 하대? 5,5라고 하더라니까. 외분점은 이거 빼기로 바꾸면 된다, 이거. 중간에. 예. 그럼 뭐야? 이거는 1이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뭔가 5가 되잖아. 얘도 4 더하기 1이니까 5잖아. 5,5라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교육과정은 아닌데, 외분점, 내분점을 배우고 저게 무슨 원이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거 알잖아, 맞지? 근데 잘 생각해보자. 객관식이야. 개꿀 이래야지. 그러면 얘는 1,1하고 5,5를 뭐로 하는? 재영이가 왜 이렇게 귀엽지? 자, 이거 혼자, 이 무슨 생각을 했어? 집중한 거야? 딴 생각한 거야? 집중한 거야? 네, 좋다. 자, 그러니까 요거의 중점이 뭐죠? 3,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여기 반지름 제곱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여기 1, 1 넣으면 뭐야? 4, 4잖아. 그러니까 8이 될 거야. 이래 구하면 끝이거든. 알겠니? 그럼 반지름은 8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2루트 2라 했을 건데 얘는 자치의 넓이를 구하니까 원의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8파이겠지. 그지? 근데 만약 자체의 길이 구하면 뭐 구하면 되겠어? 그래서 둘의 길이 구하면 되겠지. 2파이 r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실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풀이는 그냥 이러는 거야.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뭐야? P를 x, y로 잡고 AP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럼 루트에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알겠니? 그냥 BP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럼 루트에 뭐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선생님이 참, 얘들아, 공부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 쌤이 옛날에 수업할 때는 이거 못 풀면, 이것도 못 푸나 하면서 짜증을 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짜증내는 근본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알겠어. 왜 그러냐면 봐봐. 그래서 지금 AP하고 BP가 2대1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에 뭐야? 넣으면 이건데, 여기에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얘들아. 우리 이때 첫 시간에 봤잖아. 여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하면 2가 뭘로 바뀐다 했어? 4로 바뀐다고 했어, 맞지? 그래서 제곱해서 그냥 넣어서 요걸 정리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쉽잖아. 이거 못 풀면 되겠나 이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한테는 쉬워도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 맞지?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한다. 요 식을 풀면, 즉 요 식을 풀면 뭐라? 제우가 뭐라고? 요 식을 풀면 뭐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기억해 보자고. 저 식을 풀면 뭐라고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기억을 해보자고. 그러면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나중은 간단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저 식을 풀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기억해버리면 이 부분까지 졸라 귀찮지, 짜증나지, 솔직히.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때 이 생각하지. 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야. 풀 때 졸라 짜증나. 그러면 걔는 뭐야? 그냥 짜증나. 근데 이거의 계산 결과가 뭐이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계산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부호 틀리면 중심이 바뀌잖아. 부호 틀리면 반지름이 바뀌잖아. 물론 다른 문제도 부호를 틀리면 틀리겠지만 얘는 이제 원인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계산만 이제 조심 안 하면 나는 이 문제를 안 틀린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원이라고. 이거.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원이겠지. 얘는 그냥 푸는 거야. 얘는 p를 뭐야? x, y라 하고 하면 얘들아 항상 기억해. 원방정식은 있잖아. 사실 이거야. 원래 원방정식은 이거야. 원래 원방정식은 이거야. 원래 원방정식은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뭐한 거? 같은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저게 같기 때문에 a를 약분해서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를 뭐야? 1로 그냥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배우지는 않겠지만 x제곱하고 y제곱의 부호가 다르거나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다른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엘립스 타원이라고, 얘는 하이퍼볼릭에서 이건 쌍곡선이라고 해요. 쌍곡선. 근데 이게 개수가 같잖아, 이렇게.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는 원이라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얘는 뭐야? 뒤에 뭐가 있으든 이건 원이라고. 물론, 뭐는 만족해야 돼. 우리 첫 시간 했지. 원이 되려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되잖아. 반지름 제곱 부분이 양수가 돼야지 원이지. 그게 0 돼버리면 원이 아니고 뭐가 된다 했어? 점 된다 했고 음수 되면 말이 안 된다고 모순.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얘는 뭐야? 이 두 점을 뭐야? 하필이면 길이도 지랄 같잖아. 길이가 몇 센치야 얘들아? 8이네 씨 짜증나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은 뭐야? 4겠지. 그럼 이제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는 얘가 1일 때 얘가 3 돼야 된다고. 얘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얘가 3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8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나? 여기가 외분점이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여기서 1일 때가 얘가 3 돼야 된다고. 얘들아, 외분점은 좀 요게 어렵다. 사실은 봐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가 내분점이라면 두 점이 이렇게 A, B가 있으면
m이 n보다 크면 뭐 요쪽에 이렇게 내분점이 있겠지. 이해되겠어? m이 n보다 작으면 m이 n보다 작으면 더 작으니까 내분점이 이쪽에 있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근데 외분점은 m이 n보다 크면 여기 있거든? 알겠니? 근데 m이 n보다 작으면 외분점은 여기 있어, 얘들아. 이렇게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외분점이 실제 교육과정에 있을 때 뭐가 좀 어렵냐면 내분점은 m이 n보다 크든 작든 어차피 이 둘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랄같이 풀어도 내분점 이게 구하고 얘가 뭐야? 1대 3이다. 이래도 아씨, 이 새끼야 1대 3인데 어떻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뭐 위치가 다르지는 않다고. 알겠니? 맞잖아. 1대3 내분점을 너네가 여기 찍어도 야 이 새끼야 이게 1인데 이게 3이냐 에이 새끼야 좀 잘 찍어라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지. 문제를 틀리지는 않는다고. 왜? 그 안쪽에 있으니까. 이해되겠니? 근데 외분점이라면서 여기가 뭐야? 이게 1일 때 이게 3이라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얘는 뭐야? 아 여기 있는 거지. 이게 1일 때 이게 3이래. 그래서 외분점은 요 정도는 신경을 사실 쓰셔야 돼. 알겠죠? 아니 외분점을 이용하겠다고 하네. 그럼 먼저 얘는 여기가 2고 얘가 10이잖아. 얘들아 길이가 뭐지? 8이잖아. 그럼 1대3 내분점은 한 칸이 뭐죠? 2에 해당하니까 한 칸 2로 가면 얘는 뭐야? 4에 가서 요게 1대3 내분점이라고. 맞지? 맞지? 그럼 1대3 외분점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1대3 외분점은 여기가 뭐야? 이게 1일 때가 이게 3이라고. 그럼 요거는 1대 뭐야? 2잖아. 얘가 1일 때가 이게 3이라고 얘들아. 1대3 외분점은 1대3 외분점은 얘가 1일 때가 얘가 3이라고. 와, 목이 너무 아프네. 이게 1일 때가 얘가 3이라고 맞지? 그럼 얘는 1대 뭐라고? 2라고. 근데 이 길이가 뭐야? 8이었잖아. 요 길이 뭐가 되겠니? 4. 그럼 뒤로 4만큼 가면 되잖아. 그럼 요 점 마이너스 일 거라고. 이해돼? 그럼 요 두 점을 뭐야? 지름하는 원방정식과. 그럼 얘가 지름이 뭐야? 6이잖아. 6파이가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알면 좀 빨리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거였다. 입안에서 수업 듣는다고 자부심 갖거나 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 잘하고 있고 잘합니다. 알겠죠? 근데 잘한다는 생각 하지 말고 항상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을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겠니? 이게 만약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근데 원래 주관식은 어쩔 수 없어. 주관식은 어쩔 수 없어. P랑 하고 X, Y. 그래서 AP 거리고 하면 루트에 X-2의 제곱 Y 제곱. BP 거리고 하면 루트에 X-10의 제곱 Y 제곱. 이 몇 대면? 1대 3. 그래서 외항의 꼼대항. 제곱이 있으니까 뭐야?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1대 9로 바꾸든지. 1대 9로 바꿔야 돼? 아니면 곱하고 제곱하든지. 알겠니?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정리하면. 알겠니? 자, 171번 좋은 문제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라서 한번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이는 내가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연습 문제 숙제였죠? 다 했어요? 그 연습 문제 숙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왜 다음 시간에 하냐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아마 그 전에 풀 때는 너무 원이 아직은 애매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오늘 요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은 원이 좀 뭐랄까 완벽하게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배웠거든요, 원.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가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기 전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합시다. 이차함수와 직선. 이차함수와 직선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차함수와 직선하고 몇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안 만날 수 있어요. 맞죠? 자, 한 점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있잖아. 한 점에서 만나면 뭐야? 우리는 교점을 가진다고 해. 자, 일반적으로 뭐를 가진다고? 한 점을 만난다면 교점을 가진다거든? 근데 2차 함수 이상부터는 항상 곡선이야. 알겠니? 그럼 곡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곡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점이야. 근데 곡선하고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방법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접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 선은 우리는 접선이라고 해요. 다른 거는 뭐 이름이 없는데 얘만 이름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요 2차 함수랑이랑 요 직선을 뭐야? 연립을 해. 맞지? 그럼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방정식 근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교점이 한 개 안 걸려. 그래서 D가 0인 거야. 자, 이제 좀 또 기억하자. 요 D가 0이면 하필이면 2차식이 0이잖아. 솔직히 D가 0 나는 절대 안 해. D가 0이면 이 식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빨리 찾아, 솔직히 나는. 난 D 잘 안 써, 알겠지? 그 다음에 안 만난 다음에 D가 0 거야. 오케이? 원도 마찬가지라고. 원도 어떤 원방정식이 있잖아. 원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알겠니?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하자고. 오케이? 그럼 얘도 당연히 뭐야? 이렇게 2차 함수가 된다고. 2차 방정식이야. 알겠니? 그러면 요게 D가 0보다 크면 원하고 직선 몇 점?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D가 0일 때 얘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D가 0일 때 얘를 뭐라 부른다고? 이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어제 수업에 요 파트 올라갔거든요. 오늘 그까지 진도를 못 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수업했던 거 있죠? 그거 오늘 바로 올라갔거든요. 30분밖에 안 돼요. 알겠죠? 문제 풀고 풀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나눠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 무조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보고 이 문제 푸세요. 아니, 오늘 끝까지는 다 하긴 다 할 건데, 어제 좀 팁들을 많이 가르쳐 줬거든, 수업 때. 팁들을. 근데 그 팁, 그러면 우리는 실황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 주지. 근데 한번 듣고 오라고. 올라가 있어요, 어제 수업. 꼭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어제도 똥사건이 있어갖고, 어제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제 똥사건이 있었거든요. 수업 졸라 재밌어요, 어제. 어? 어제 똥사건이 있었어요, 똥사건이. 쌤이야, 똥이야 선택을 하니까 똥으로 간다고 해서 졸라 띠갔어요. 내가 안 보내준다 했는데,
다 필요 없다고. 중요한 거 설명한다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난 가야 된다. 그 알죠? 그 정도현이 그러면 안 웃기거든요. 근데 도희 같은 애가 그러면 졸라 웃기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 스포해도 돼요. 졸라 웃겨요. 자, 봅시다.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 만나는 거 알겠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원과 직선에 이렇게 있어요. 원과 직선에 알겠지? 원과 직선에 위치 관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원의 직선을 연립하세요. 알겠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맞지? 그럼 판별식 D 4분의 1이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에 K제곱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정리하면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조금 귀찮긴 해요. 맞죠? 못 바꿔요 사실은. 아니 그게 결국 이걸 써야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 알겠니?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코야. 이거 뭐니? 이걸 K를 찾아야 돼. 이게 뭐니?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들아? 2차 부등식. 뭐라고 얘들아? 2차 부등식.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거예요. 최고차의 양수라고 작다니까 무슨 값? 4일까? 그럼 접한다고 하면 뭐예요? 요게 0 되면 되죠. 맞죠? K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안 만난다면 이게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되죠. 또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얘는 뭐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자, 우리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원. 기하 배우고 있죠? 맞죠? 그래서 나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항상. 접한다. 자, 보세요. 보세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는 원이에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뭐예요? 1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여기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있다고요. 항상 기울기가 1이면서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평양 위아래 두 개가 있다고. 알겠니? 그때 이 y절편이 뭐야? 2였던 거야, 얘들아. 그때 요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얘들아. D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D가 0에 찾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D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잘 안 찾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면 당연히 뭐야? 이 사이를 지나면 되잖아요. 이 두 접선, 그러니까 요 빨간 거 두 개를 뭐라 부른다고? 접선이라 부른다고요. 접선 사이를 지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안 만나면 뭐야? 접선 바깥쪽으로 지나면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러니까 D로 푸는 거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나는 D를 잘 안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절대 해보지도 마시고 아예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원방정식은 절대로 판별식 D로 안 풀어요. 이제 원방정식은 이걸로 절대 안 풀어요. 원의 성질이에요. 2차 함수는요, 방법이 D로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원은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뭐야? 거리. 이 거리하고 반지름을 이용하면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버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 해버리면 작아버리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반지름이랑 같아버리면 뭐야? 무조건 접해버린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야? 반지름보다 커버리면 안 만난다고. 그래서 원은 무조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랑 R 사이의 관계로 풀어요. 알겠어요?
아, 오늘 인기 졸라 많네. 부재중 5개 나와있다. 근데 어떻게 여자가 한 명도 없냐? 씨발. 오늘 전화 존나 올리네. 남자, 학부모는 뭐, 안 녹화되고 있어서. 학부모는 이거라서, 이 스펠링 모르겠다. 뭔데? 스펠링 뭔데? 이거니까 땡큐 하고. 알겠죠? 아예 안 좋아한다, 쌤뽕. 많은데, 뭐, 이게. 적을 거 같나, 많을 거 같나. 쌤, 돈 많을 거 같나, 적을 거 같나. 왜 대답을 해피 하는데? 어? 뭐라고? 아이디, 하이리, 와, 니한테 좀 말해줄게. 지금, 하이닉스라고 했지, 금방. 와, 팔았거든? 30일날 팔았거든? 어제 상한가 갔대, 안 와. 팔았거든? 어제 막 전화가 왔어. 축하한다면서 상한가 갔다고. 근데 난 뭐 했다고? 팔았다고. 니 지금 내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맞죠? 네,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하면 작으면 당연히 요 거리보다 짧은 거리 안에 직선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그 거리랑 반지름이 나 지금 멘탈 때 나갔다. 생각 안 하려고 엄청 아니 어제 있잖아 진짜 그 상한가 갔거든. 그래갖고 생각을 안 하고 엄청 어제 막 명상도 하고 온갖 지랄을 다 했거든. 진짜 너 알지? 그럼 뭐 그래 되면 갑자기 막 반야신경 틀어갖고 명상도 하고 온갖 지랄도 다 했거든. 운동도 하고. 근데 하이닉스래. 니 오늘 살아서 집에 못 간다. D가 R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 거리가 뭐야? 반지름보다 크면 이제 안 만난다고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사실은, 봐봐. 이 중심이 뭐지, 얘들아? 0,0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라 해서 원점하고 우리 거리고 하면 루트 2분의 0,0 하면 절대값 K잖아. 얘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거리가 뭐보다 이 거리가 뭐야? 반지름보다 뭐야?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 K가 뭐보다 2보다 작다고 해버리면 풀이가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를 쓸 이유가 없다 얘들아. 알겠지? 어떤 상황이 복잡해갖고 에이 이거를 쓰나 저거를 쓰나 비슷해 하면 고민을 해보지만 얘들아 판별식 D를 모르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판별식 D야. 그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잖아. 그 무조건 판별식 D야. 알겠니? 그러니까 판별식 D는 무조건 되는 식인데 근데 하필이면 이게 원이잖아. 그러면 판별식 D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의 성질 때문에. 중심에서 서클까지 거리가 항상 같잖아. 레디. 그러면 접하면 이게 뭐야? 루트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절대값 K가 뭐야?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만나지 않아요. 그럼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야? 크면 되잖아. 맞지?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니 때문에 지금 계속 웃고 있는 거다, 임마. 아니, 씨, 오늘 오후 수업 니 때문에 조졌다. 와. 너 지금 몇 동 몇 호? 알아내라. 근데 찾아간다, 진짜. 너희 집 앞에서 진짜 똥 사고 갈 거다. 니 똥 좀 싸웠나? 니 거 좀 놓고 가자. 그럼 절대값 K가 뭐보다 커? 2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현의 길이는 이제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요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R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요 거리가 D면 요 피타 하면 뭐야?
반지름 제곱 빼기 D제곱이잖아. 거기에 몇 배? 2배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뭐 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밖에 없어요. 그럼 직선은 원에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그 실근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d가 0보다 크다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연립까지는 괜찮은데 d 구할 때 좀 짜증나거든요. 귀찮거든요. 근데 원이 엄청 중요한 성질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 거리가 생각보다 쉽게 구해져요. 생각보다 이게 쉽게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반지름보다 뭐 하면 작으면 직선이 원의 반지름보다 작기 때문에 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직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으면 딱 반지름까지 직선이 간다는 말이야. 그럼 반지름을 지나는 직선은 접선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원하고 직선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쓰셔야 돼요. 영상 꼭 보시고요. 영상 꼭 보시고요. 영상에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숙제를요, 86페이지까지 합시다, 그냥. 그리고 영상 꼭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요거 끝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센 있죠, 센. 센 원방정식 끝까지 다가 방학 숙제입니다. 그리고 숙제는 어디냐면요, 프린트로 줄 건데 처음부터 원방정식까지 다 풀기입니다. 프린트. 만들어 줄게요, 쌍.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